자, 5번째 썰. 이 아니죠.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 기한따는 자네에게 줄 수 없네. 애초에 가질 생각 1도 없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보통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뭐냐면, 가난한 집에 그 딸 아버지가 부잣집 남자가 와가지고 막 전하는 거야. 전하면서, 아버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 딸 가진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이 이렇게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 딸 정말 귀하디 귀하게 자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소중한 딸을 왜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걸까? 원래 시집은 고생이 예정돼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곱게 자란 사람이 고생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게 문제라 생각을 해요. 뭐 남자도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여자면 너무 곱게 자랐어요. 곱게 자란 사람들이 많아. 곱게 자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도 어느 정도 현실의 냉정함 알고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딸 가진 부모님들은 너무 딸을 곱게 키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 아들 키운 집하고 딸 키운 집하고 정말 이 자식을 보는 관점이나 교육 방식이 좀 달라. 진짜 달라 이게. 예. 아들 키운 엄마하고 딸 키운 엄마하고 정말 달라요. 특히나 이제 딸 키우는 이제 그런 부모가 잘못된 게 뭐냐면 너무 관다이 키웠습니다. 관다이. 곱게. 그러니까 이 곱게 키웠다는 게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자, 이 곱게 키웠다는 말의 순의미는 뭐냐면 일단 너무 이기적으로 키웠다는 거야. 이기적으로. 잘못해도 뭐라 혼내지 않고 떼써도 받아주고 엄마한테 대들어도 봐주고. 그러니까 훈육을 안 했다는 겁니다. 훈육이 뭐예요? 자식이 엇나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혼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요즘에 보면 어머니들이 이건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훈육을 안 해요. 사실 요즘에 훈육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훈육 자체가 없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특히 딸한테. 그러다 보니까 딸이 뭔가 잘못되고 좀 엇나가도 이걸 지적하지 않으니까 이기적 행동하는 거죠. 요즘 이기적인 여자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대부분 이기적이야. 남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연애, 결혼,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워낙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딸 키운 부모들이 너무 곱게 키운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훈육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제에 맞지 않게 이것저것 대우받으려고 예, 좀 메타인지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독립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과잉보호를 길었어요. 과잉보호.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제대로 책임지고 사는 분들 많지 않은데 뭔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과하게 의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연애 때도 그런데 여자분들이 너무 과하게 의존하려고 해요. 과하게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예. 나 이게 정상적인 연애가 맞는지 의문이야. 아니 생각해봐. 남자가 좀 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상당수 여자분들은 뭔가 자기를 만나는 것을 뭔가 뭐 대단한 것이 맞냐 만날 때 남자를 이것저것 뽑아먹으려고 그래.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 좀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남자한테 사받는 게 남자한테 뭔가 얻어먹는 거다. 비싼 선물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어디 같은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랑하잖아. 이거 내가 남자한테 받았다고. 근데 사실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 이게 다른 날 여자분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가 돈이 없는데 왜 그걸 상대방한테 요구해서 받고 그래?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예요. 우리나라에만.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한다고 욕먹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보면 그런 거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해준 게 없으면 받으면 안 돼요. 예.
내가 뭔가 해준 게 없으면. 이분도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 좀 조용히 시킬게요. 너무 받는 것에 매숙하고 누구한테 뭔가 해주고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책임감 없이 길렀습니다. 책임감 없이. 그래서 뭔가 사회를 책임지긴 뭔가 역부족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여자분들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 많을까? 왜 돈을 적게 버는 사람 많고 왜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을까? 돈을 모으는 것도 책임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어. 근데 보면 남자들 알죠? 생각보다 여자분들 중에 돈 관리 잘하고 돈을 잘 모으고 직장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나이 차서 돈을 못 모은다는 거 그런 거예요. 한 직장 오래 다닌 적이 없고 그리고 커리어 가는 직장을 다닌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씀씀이가 많이 해프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감하고 많이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근데 남자한테 뭔가 이것저것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려고 그래. 근데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 아마 딸간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그런 딸 누가 데려갈까요? 어? 그렇게 곱게 기른 딸 누가 데려갈까? 어느 호가 데려갈까요? 예전엔 데려갔다 하더라도 지금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 설령 누가 데려가도 아마 반품 시킬 겁니다. 반품이 뭔지 아시죠? 이혼할 거라는 거죠. 요즘 남자들이 좀 달라진 게 있어. 그냥 옛날처럼 결혼했다고 시골렸기 때문에 아 참고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딱 보고 아 얘랑 살면 개고생이 예정돼 있고 얘는 하는 게 없네? 그러면 이혼해버립니다. 요즘에 이혼 관련 변호사도 어떤 얘기 하냐면 남자들이 생각보다 이혼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이혼이 대세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남자가 그냥 스윗하게 참고 넘어가는데 지금 남자들은 얘 봐라 결혼하고 나니까 스탑너커가 되네 해주는 게 없네 그러면 갈라서는 거죠. 왜냐 빨리 갈라서야 남자한테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자들이 그런 거야. 지금 안 맞잖아. 뭔가 너무 안 맞아. 그래 애도 없겠다. 빨리 갈라서 자는 거죠. 네.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애 없으면 뭐 금방 이혼해도 손해볼 게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 남자 트렌드가 뭐냐 이런 거예요. 결혼했어.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뭐 직장 그만두고 애 갈 생각도 없고 뭐 집안일도 못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못 매려 그래. 오씨 얘 봐라. 얘랑 살면 개고생이 예정돼 있겠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야, 이 스탑널커 이런 거구나.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봐주고 이혼하는 거죠. 이게. 그래 이혼하고 나서 이제 이혼은 될 거 아닙니까? 이혼한 돼버리면 요즘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도신 돼버리면 국적이랑 가버립니다. 도신 돼버리면.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고 이제 국적이랑 알아보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게. 왜냐 뭐 어차피 내가 지금 이혼하고 나서 국내에서 좋은 짝 만나기 힘들 거 아니야 남자도. 이혼 딱지 생기니까. 그러면 어차피 뭐 국내에선 더 이상 뭐 만나고 싶은 여자도 없고 나이도 찾고 그럼 국적이랑 가자.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게. 그 이 말은 뭐다? 앞으로 딸간지 부모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귀한 딸을 평생 금이야 오기야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딸가지 부모들이 걱정이 많아요. 왜냐?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뭐 남자도 미혼율 높지만 여자가 미혼 높은 게 더 심해요. 사실 미혼율은 남자가 더 높은 거 맞아. 근데 남자의 미혼하고 여자의 미혼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남자는 미혼한다 해도 사는 데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여자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여자의 결혼은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고. 얘들이 그걸 좀 관가하고 있다가 나이 먹고 깨닫게 돼요. 나이 먹고. 자신의 결혼이 자신의 어떤 목숨, 자신의 노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이 한참 먹고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보통 이 노예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게 30 중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통 여자분들 직업 분야에서 평생 직업이 없습니다. 그나마 평생 직업으로 인정받는 분야가 보통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인데
뭐 그런 쪽도 평생 일한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일반 사무직과 서비스 보통 40살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여자분들. 경희도 경희도 있잖아요. 보통 40살 넘어서 잘 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뽑았으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이 일하는 분야가 대부분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나 같은 사람 없어도 금방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급여도 작을 뿐더러 나이 먹어서 살아남기 힘들어. 보통 나이 먹고 직장에 살아나면 내가 회사에서 뭔가 피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남자들은 아니죠. 남자들은 왜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보통 남자분 나이 먹으면 일을 설렁하는 게 더 열심히 해. 어떤 회사든. 왜 그러냐면 더 열심히 해야 내 입지를 다지고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보면 회사의 차부장분들이 칼퇴근 안 해요. 더 늦게 남아 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요. 왜냐?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임원이나 대표한테 보여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알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 내가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돈만 받아간다. 그러면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 이거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보통 여자분들은 그냥 원래 했던 거 그냥 계속 반복하고 뭐 이것저것 멀티를 하려고 하지 않아. 물론 여자분들 중에 일 욕심 있고 일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상당수 여자분들은 보통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야근하는 거 싫어하고 주말 치료하는 거 싫어하고 멀티 일하는 거 싫어해요. 이건 아마 고용주분이 다 알 겁니다. 보통 여자들은 그냥 하나만 맡겨서 그냥 그것만 계속 하기 원해. 대부분 전문성이 떨어진 분이야. 근데 문제는 그게 나이 먹어서 못 살아남아. 내 발목을 잡는 거죠. 왜냐? 저밖에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한 30중반 되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가서 막 이제 결혼해야겠다 마음 먹는 거. 근데 안 받아주잖아요. 이게. 문제는 저는 시집못간 딸을 둔 부모도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 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 딸은 시집 안 보내도 돼. 나 딸한테 물려줄 거 많아. 그러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서민가정이에요. 서민가정. 아버지도 힘들게 일하고 뭐 집도 비싼 집도 아니고 부모님도 뭐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없고 그런 상황이야. 딸도 젊었을 때 이제 뭐 직장 열심히 안 다니고 돈도 많이 안 벌어놓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왜 딸이 독립 안 하고 부모가 같이 살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간단하죠, 여러분. 물론 남자들도 이제 부모와 같이 산 경우에 이제 보통 남자들 나이 차면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대부분 독립합니다. 성실하게 일했으면 보통 남자는 전세 자금이나 뭐 지방의 어떤 빌라나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싼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소형 평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악간입 했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은 부모님과 떨어져 삽니다, 이게. 떨어져 사도 부모님 가운데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방구에 삽니다, 이게. 부모와 같이 성향이 그렇게 많잖아. 예. 근데 여자분은 좀 달라요. 여자분들은 보통 젊었을 때 이제 독립하다가 나이 먹어서 부모님 집에 기어드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왜냐? 나이 먹어서 생활이 많이 들고 물가 압박 많이 받고 모아둔 돈 없으니까 불안해서 어제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생활비 안 되니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럽지 이제. 딸 독립해서 한시름 낳았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비나 전기세 더 많이 들어. 거기다 딸이 시집 못 가니까 히스테리 많이 부려요. 그러면 앞으로 딸 가진 부모들이 남은 노후를 보내기 많이 힘들겠죠. 예. 앞으로 그런 제 많이 생깁니다. 예. 이제 자기가 좀 딸 좀 키웠다고 유세 부리고 남자 가리고 갑질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돈 많은 집 시 보내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 이제 나이 먹고 늙은 딸 시 못 간 딸을 끝까지 부양해야 될 겁니다. 끝까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대로 귀한 딸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형님 오늘 사연 봤나요? 봤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렇죠. 귀한 딸이라며 어떻게 귀한 딸을 남한테 줄 수 있냐고요. 원래 귀한 거는요 평생 자기 가지고 있어요. 나 이해가 안 되니 그런 거야. 이 딸 가진 부모들은 딸과 마찬가지로 약간
언앤브리치가 기본 패시브야. 아니, 귀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귀하면 줍니까? 아니, 보통 귀한 게 뭐예요? 기준품 아니야?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한정판 운동화나 명품 시계, 귀한다고 남한테 줘요? 안 주잖아! 나한테 귀한 거 왜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딸이 귀하다면서요. 주지 마세요! 평생 품고 살아! 여러분이 귀하다 얘기는 뭐 달러나 금괴 같은 거 남한테 줍니까? 안 주잖아요. 왜? 귀하니까.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거 왜 줍니까, 남한테? 나한테 가장 소중한데. 그 딸까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귀하다면서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면서. 그럼 평생 안고 가야지, 그러면. 오히려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요.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기저 자랐고, 세상 볼줄 모르고, 메이트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는 거 없고, 자꾸 뭔가 비붙으려 하고. 그게 귀하게 자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자 서로 도와가면서 밸런스가 많은 상태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힘들게 있어도 서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주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감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이 어떤 협력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귀하게 자란 분들은 협력할 생각도 없고 배려 받기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결혼하다 나왔습니까? 딸간이 부모인데 귀하게 자랐다면서. 귀하게 자란 분이 힘든 결혼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집안 열심히 하고 직장 잘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니까요, 귀하게 애진주기 키웠으니까 더 결혼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귀하게 키운 대가를 남의 인생에서 꼭 치르게 될 겁니다. 한번 귀하게 키운 딸 평생 안고 살아보세요. 안고 살아봐. 나이 먹어 자리 못하고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그리고 나이 먹고 시집 못 가니까 이제 부모님 막 히스테리 부리고 또 정작 자신들 노후 대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 장난 아닐 겁니다. 딸 키운 분들 좀 각성 좀 하시라고. 딸을 잘못 키우면 앞으로 본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남자들이 있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아들 가진 부모도 뭐라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결혼이 중요해도 우리 아들님이 이상한 집에 시집 보내서 나 고년시키는 못 보겠다. 나 집안 차이 많은 나는 집하고 절대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아들아, 어차피 요즘에 한국에 괜찮은 자 없으니까 그냥 국적이나 미래에도 괜찮다. 뭐 우리나라하고 국적이 달라도 애 잘 낳고 한국에 적응하고 살 수 있으면 난 오케이다. 이제 그런 아들 가진 부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그만큼 국내 결혼시장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답이 없을까? 그건 아마 딸 가진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딸 좀 키웠다고 딸 있다고 유세 부리고 갑질하고 결혼시장에서 뭔가 이득 보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리고 과거에 자기 딸 뭐 있는 집안 시집 보낸 사람 좀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 예. 아마 취집하신 분들 욕 많이 먹을 거야 아마. 두어도 욕 먹을 겁니다. 아니, 취집하고 결혼했으면 좀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마움이 없잖아 이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고마움 몰라. 누구한테 배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기만 했기 때문에 고마운 거 더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뭔가 책임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고마운 거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보통 여자분들이 많고 딸 키운 부모들이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